안녕하세요. 무스TV의 서정구 대표입니다. 날씨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 더더욱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왜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하는가? 참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경영자는 어디까지가 경영자이고 재무보고는 또 무엇인지, 이러한 간단한 소소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요. 왜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영자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말 그대로 한 기업을 운영 관리하는 총괄적인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그렇죠.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경영자는 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바로 이 경영자죠. 자, 그런데 경영자는 알겠는데 이 재무보고는 또 무엇을 재무보고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요. 이 경영자는 그 기업에 관련한 재무적인 상황, 경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관리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대표이사는 그 기업에, 그죠? 말 그대로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왜 재무보고를 하는가? 그리고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바로 좀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경영자는요, 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그럼 대장이 아니고 뭐냐? 말 그대로 경영만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의 주인은 경영자가 아니라 바로 주주가 대장이죠. 주인이 누구냐? 주주가 바로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는요, 재무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재무보고는 바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순간,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을, 매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주주가 됩니다. 이 경영자는 이래서 재무보고를 주주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왜 주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주인이니까 해야 되죠.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말이죠,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께서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지, 얼마만큼 이익을 잘 내고 있고,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고,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반드시 주주에게 재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장기업은 3개월에 한 번씩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주주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1년 총 결산한 실적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반기 6개월마다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만약에 이 재무보고를 잘못했다거나 또는 허위를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는 기준과 어떤 연도나 이런 것들은 좀 각설을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무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수탁자로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탁자로서 청지기는 올바르고 성실해야 하며, 즉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늘려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성경에도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탁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 주주를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바로 수탁자인 거죠. 이 수탁자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권한은, 경영의 권한은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경영의 권한에 따르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도 따르다는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바로 경영 재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을 해왔고, 그리고 그 성실하게 관리해왔던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주인인 주주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재무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수탁자로서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수탁자로서의 역할이 나오는데 말이죠. 자, 이 수탁자로서의 역할은 이행보고 의무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이행보고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기업의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업의 결산을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만큼 실적이 잘 나왔는지,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고서가 필요해요. 보고를 하는데 말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가 필요할 겁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탄생한 이유가 기업의 보고서가 필요하다.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고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바로 뭡니까?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이 재무제표의 역할이 바로 그건 거죠. 보고서의 기능이, 그죠? 보고서의 기능이 있다. 이 보고서의 기능은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고요? 경영자가 그렇습니다. 주주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대빵이고 사장님은 보고할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경영자가 즉 대표이사가 대장인데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지만 사장님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경영자, 즉 대표이사님이 바로 그 기업의 지분을 다 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말하자면 보통 일반적인 다 그런 건 아닌데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최대 주주입니다. 즉 기업을 보유하면서 경영까지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대기업도 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 소유도 하면서 경영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소유 경영 제도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사장님이 누군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최고의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예, 보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별 다른 또 주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최대 주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보고서의 기능이 칼같이 지켜져야 돼요. 즉 말하자면 경영자와 주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한 주의 주식을 샀다면 여러분들도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영자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의 주식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반드시 보고의 의무를 거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보고를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듬해, 즉 말하자면 2020년이 올해 2020년이라면 올해의 결산사항을 내년 1월 달에서 3월 말일까지는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럼 빠르면 1월 달에 바로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되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최소한 3월 30일은 1일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법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주주총회 참석장이라는 그런 용지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HT에서 홈트레이닝 시스템에서 이렇게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공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주주총회에 가면 이 경영자가 브리핑을 합니다. 예, 우리 한 해 2020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고 그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에 대한 실적과 경영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반적인 바로 그렇습니다. 재무 보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수탁자료에서 역할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재무제표의 탄생이 있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차후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를 한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재무제표가 한 5가지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에서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다 보게 되면 더욱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이제 숙달과 연습이 된다면요. 우리 기본적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자,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말 그대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자산이 얼마고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고 그리고요. 순수한 내돈이 바로 자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내돈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작년보다 자산은 늘었다? 부채는 감소했다? 그러면 자본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서를 꾸며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의 자산 상태와 부채 상태와 자본 상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연히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은 늘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죠? 예. 부채는 빚이니까 줄어들수록 좋다. 그러면 자본은 무엇이냐? 순수한 내돈이에요. 자산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될 부채, 빚을 빼게 되면 순수한 내돈, 자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본은 바로 순수한 내돈. 그것이 바로 자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인데 이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2020년 동안 그죠? 얼마만큼 수익과 비용을 잘
관리를 했느냐. 즉 말하자면 수익은 크면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수익은 돈이 어떻게 유입되는 현상이 바로 수익이거든요. 근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이란 뜻은 여러분들도 우리 투자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될 것이고 비용이 더 많으면 예 그렇습니다. 손실이 되겠죠. 이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우리는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경영성과가 크려면 그렇죠. 수익이 커야 되고 또는 비용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만이 경영성과가 좋다 또는 비용이 더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하나만 조금 더 나아갈게요. 그렇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 분석을 통합니다. 어떤 분석이 들어가야 되느냐. 작년에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즉 이익이 5억이 났다. 근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익이 5억이 났는데 올해는 3억이 났다. 그러면 이익은 났지만 어떻습니까? 실적은 작년보다는 나아졌지 않았다.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이익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즉 말하자면 이익이 줄었는지 이익이 늘었는지의 어떠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자료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에 그 있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년, 재작년 그 앞에 즉 3년 정도 이상의 기간은 비교를 해서 기업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회계학을 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오류를 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익이 나면 이 기업은 좋다 이렇게만 평가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얼마만큼 나아졌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는 이익이 5억이고 올해는 3억이라면 왜요? 이익은 경영성과는 이익이 났지만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냐. only 그 나와 있는 수치만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큰 오류를 범합니다.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 이런 부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한 재무제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계를 공부했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 학문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수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재무제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예요. 이 말고도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 또 뭐 그 외 주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또는 유럽에서는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금 흐름표 작성표가 FOM대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현금 흐름표는 분식회계가 너무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면 현금 흐름표는 분석을 하지 않아도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을 가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자 보고 의문 중에서 무조건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영자 보상입니다. 경영자 보상이 뭐냐? 말 그대로 경영자 대표이사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기업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경영을 했습니다. 그럼 경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경영자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고 또 그 다음 내년에는 더 많이 이익이 났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경영자는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연봉 협상에서 어떻게 플러스 알파의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만이 이 경영자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억의 이익을 냈다가 올해 3억의 이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익은 낮지만 이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것이고 주주들은 이 경영자의 경영 활동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 즉 자기들의 주주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경영자는 교체를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재무제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요 경영자의 보고 의무, 즉 왜 재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경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TV의 서정구 대표였습니다.